재미있는 내용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가 치열한 가운데 이를 지지하는 셀럽들의 유세 경쟁도 대단히 치열합니다. 먼저 해리스는 젊은 층의 인지도가 높은 헐리우드 스타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데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Are y'all ready to add your voice to the new American song? Because I am. So let's do this, ladies and gentlemen. Please give a big, loud Texas welcome to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All the anxiety and the fear you're feeling that because you sense the danger. And you change that with your vote. We are voting for healing over hate. 예, 이들이 지금 특히나 여성 셀럽들이 직접 유세 현장에 나가서 해리스 후보 공개 지지 선언하는 모습 보고 계신데 이 여성 셀럽들 특히나 해리스 지지하는 이유 김 실장님 뭐라고 보십니까? 핵심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예. 트럼프를 지지했을 경우에 트럼프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정오, 분열 이제 이거 치료해야 된다. 여기에 이제 초점이 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잠시 논의가 됐지만은 아무래도 여성의 선택권, 소위 말하는 이제 생식권,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낙태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줄리아 로버츠도 그렇고 비욘세도 그렇고 오프라 윈프리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지금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였을 때도 비슷하게 이런 여성 셀럽들의 지지가 조금 있었잖아요. 그때랑은 분위기가 좀 다른 건가요? 그거는 이제 여성 전체의 이제 투표 경향을 보면 이거 조금 다르긴 하다라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그때도 2016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에도 그렇고 그 여성들은 전부 다 트럼프를 지지를 했었어요. 네. 2016년도 당시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힐러리 클린턴 그 대통령 후보에 대한 비호감이 더 큰 거죠.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가장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6년도 당시에는 그 비호감이 컸기 때문에 클린턴을 찍었던 죄송합니다. 트럼프를 찍었던 거고 2020년도에는 트럼프가 좋았기 때문에 트럼프를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생식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지난 1기 행정부 때 보여준 그 정책이라든지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그런 정오와 분열에 대한 이런 것들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여성들의 생각이 또는 여성들의 지지가 완전히 해리스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반면 트럼프는 상대적으로 이제 부자들, 갑부들의 지지를 좀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죠. 영상 보겠습니다. As you can see, I'm not just MAGA. I'm dark, gothic MAGA. This is a real battle. This is a real election battle. So you need to get friends and family to vote. Make sure they vote. Vote early. This is important. Vote early. Vote now. 저희가 계속 봐왔습니다만 일론 머스크 트럼프 지지 대놓고 맞습니다. 하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보수 유권자들한테는 돈도 엄청 준다고 100만 달러 그러죠. 트럼프 복권을 내건 상황도 있었는데 이 해리스 지지자들이 이 일론 머스크 행동에 대해서 좀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대진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약간 좀 과한 면이 있죠. 실제 자기 사진을 털어가지고 100만 달러 복권짜리 내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선거법이나 선거제도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바로 선거법으로 걸리는 복권 선거라고 하겠죠. 그렇죠. 예, 딱 보면은 근데 뭐 시중에서는 또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거의 원맨쇼에 가까운 거고 그리고 테리스 같은 경우는 어벤져스급의 화려한 스타 군단들이 함께하는 그런 유세다라고 평가들을 하긴 하는데 머스크 외에는 딱히 트럼프 옆에 누가 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눈에 띄는 사람이 별로 없긴 합니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머스크가 굉장히 좀 이렇게 초점 관심을 받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행동이 또 트럼프만큼이나 기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제 비난과 봐야 되나요? 비난의 이제 또 표적이 좀 되고 있는 것처럼 또 보입니다. 이 트럼프 복권 관련해서 이미 진작에 좀 논란이 됐던 게 법원에서는 계속 이거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계속 유효한 겁니까? 아니면 이제 정말 못하는 겁니까? 이제 허언이 된 겁니까? 지금 이제 소송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하는 거죠. 하고 이제 진행 상황이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만약에 뭐 이기거나 지거나 이제 그 상황에 따라 이제 달라지긴 하겠지만 뭐 이제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가장 높죠. 사실은 뭐 그냥 이렇게 선거 결과 나서 승자가 나오게 되면은 뭐 트럼프가 이기게 되면 그냥 이렇게 뭐 가는 거고 그리고 또 만약 해리스가 이기게 되면은 사실 뭐 그래도 이게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닌 게 되게 되면은 뭐 이렇게 크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만은 근데 이번에 굉장히 좀 독특한 전례를 좀 남긴 거죠. 불법 선거운동으로 트럼프 후보가 좀 피해를 볼 가능성 뭐 이런 것들 사법
판결을 좀 받을 가능성 이런 것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추후에 그렇게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미국의 선거가 우리처럼 돈에 막 이렇게 굉장히 민감하거나 예민하지는 않습니다. 예, 조금 더 관대한. 예, 돈도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직접 쓰는 게 아니라 그 정치행동위원회에서 네. 따로 모아서 네. 이 상한이 없어요. 네. 가공할 만큼 돈을 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미국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막 크게 끝까지 저것 때문에 물고 늘어진다 이제 우리 하는 것처럼 할 가능성은 조금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다람쥐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왜 그런지 권상희 평론가님, 왜 일론 머스크가 다람쥐를 언급했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다람쥐를 언급한 건 뭐 다시 말하면 선거 이슈로 활용하겠다 이런 취지로 읽히잖아요. 왜냐하면 트럼프도 그와 관련해서 지금 격노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다람쥐가 만약에 인기가 없는 다람쥐였다면 선거 이슈로 활용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기가 참 많은 다람쥐입니다. 네. SNS 팔로워 수만 67만 명이라고 해요. 인기 있는 다람쥐인데 중요한 건 이 다람쥐의 이름이 땅콩이라고 합니다. 땅콩이요? 네, 광견병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따라서 안락사 처분이 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정부의 이 무리한 공권력이 남용된 거 아니냐 네.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벤스 의원도 또 같이 비판에 가세를 했는데 불법 이민자 관련 프레임을 다시 들이댔습니다. 아하. 수십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데는 아랑곳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트럼프 후보가 계속해서 불법 이민자를 위해서 이번 정부가 많은 세금을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네네.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발언인 거죠. 그러면서 정부가 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건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려동물 기르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이 뭔가 이슈를 확대시켜 나가려는 분위기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해서 만약에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유권자라면 이 뉴스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관련해서 이 조사할 때 다람쥐가 사람을 몇 번 물었다고 해요. 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광견병 숙주가 있는 동물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분노 표출 양상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유권자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런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 다람쥐, 땅콩이라고 불리는 이 스타 다람쥐를 안락사시킨 주가 바로 뉴욕주입니다. 그리고 뉴욕주는 민주당의 텃밭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김열수 교수님, 그래서 네. 트럼프가 저렇게 더 목소리를 낸다라고 봐도 괜찮지 않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뉴욕주가 선거인단이 워낙 많이 걸려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 예한 동물들 많이들 키우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주에서 한 것은 뭐 정당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왜 뭐 쓸데없이 그런 그 땅콩이를 갖다가 안락사 시키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킨 거고 나이도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너구리하고 같이 이제 안락사 시키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것을 이제 확대 재생산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네. 해서 이제 표를 조금이라도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다. 뭐 그렇게 봅니다. 저는 뭐 하나의 이벤트다라고 생각하지 이것이 선거에 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최근에 쓰레기 발언도 그렇고 지금 이 논란도 마찬가지고 선거 막판까지 두 후보가 워낙 치열하게 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소소한 이슈나 뉴스들 하나하나까지도 이제 놓치고 선거 싶지 않겠죠. 네, 네. 각 후보가 이제 선거 캠페인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앞서 보신 것처럼 이런 그 미국 내에서 유명인들이 각자 지지하는 후보들을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는 모습 이게 과연 유권자들에게 영향이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네, 보통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셀럽들이 지금 이 기존 선거에서 크게 영향을 미칠까가 이제 지금 그동안 여러 가지 의문이었는데 네. 이번 선거에서는 의외로 저는 파괴력이 클 수가 있다라고 봐요. 파괴력이 크다. 왜냐하면 네, 지금 그 해리스 대 트럼프라는 구도가 나타났듯이 이걸 조금 크게 보면요. 이게 미국 사회에서 주류가 변동하는 지금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백인, 남성, 기독교 네. 위주에서 이제는 다인종, 다문화, 그다음에 이민자 네. 이런 쪽에 지금 그 이슈들이 같이 얽혀 있는 상황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젊은 계층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 그다음에 여성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인기가 있는 것들이 바로 SNS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제 TV나 아니면은 영화 같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미디어 때문에 같은 과거보다는 지금 셀럽들이 영향 미칠 수 있는 비중은 상당히 커졌다라고 보는 거고. 네, 안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난 그 두 번의 선거에서 주요한 변수가 됐던 샤이 트럼프보다는 오히려 히든 해리스라고 얘기하는 그 해리스에 대한 숨겨진 표심들이 더 많이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가장 샤이 트럼프가 이번에는 영향을 미치기 조금 어려울 거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7월 달에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샤이 트럼프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후보고 이 사람을 지지한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내 사회 집단에서 이상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샤이 트럼프가 그렇게 과소대표될 확률은 저는 적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전희 교수님, 사실 예측하기는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예측을 한다면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한 지지난주부터 좀 조심스럽게 이제 해리스 쪽을 조금 표를 걸고 칼럼도 쓰고 이제 그렇게 하긴 했는데요. 말씀하신 이제 히든 해리스 그 표들의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샤이 트럼프는 사실 나올 대로 지금은 조금 많이 다 나온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백인 가정들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거기에 네. 있는 백인 여성들이 과연 지금 현재 그 집안 분위기 탓에 자기가 이제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게 좀 네. 자유로울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역시 히든 해리스라고 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이제 해리스 캠프 쪽에서는 그 광고로 만들어져 나온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갤럽의 조사를 보면은 1999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여성들의 스스로 내가 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 비율이 20%에서 40% 늘었습니다. 그리고 만 65세인 경우에는 14%에서 25%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만 65세 이제 나이 드신 노년층이 자기 이념 성향을 바꾸는 거는 뭐 거의 힘들잖아요. 네. 근데 그 비율이 11%가 늘었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 사회에 뭔가 지형 변화가 여성들 정치 의식에 지형 변화가 좀 있다는 얘기죠. 그 표심들이 만약에 이번에 해리스가 이긴다면 네. 그 표심이 많이 작용을 한 것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리고 너무나 이번 선거는 박빙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개표가 진행되고 어느 정도 윤곽과 당선자가 드러날 때까지 3, 4일, 길게는 또 일주일씩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